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은행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은 도대체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까요? 최근 이창용 하는 총재의 연이은 발언을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정확히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에 어떤 신호를 주고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금리, 두 번째는 환율, 그리고 세 번째는 물가입니다. 금리, 환율, 물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국면에 한국은행이 직면해 있습니다. 왜 이런 어려운 국면에 직면해 있냐면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코로나 이후에 금리 올릴 때 올리지 않고 내리지 말아야 할 때 누구보다 빨리 내리는 금리 정책 실패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다들 아시죠? 오로지 부동산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 부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키워온 폭탄이 이제 터지려고 하는 겁니다. 렛츠고! 먼저 금리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최근 발언에서 현재 금통위 위원들 가운데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하게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한 게 아닙니다.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면 지금 한국 경제 데이터가 금리 인상을 할 만큼 강하지 않다는 판단이 위원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로지 부동산 가격을 부양하기 위해서 정책을 펼쳤고 부동산 빼고 환율, 물가 모두 포기했었고 지금 또다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원달러 환율은 더욱더 고공행진을 하고 물가는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도 저도 못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고요. 한국은행이 진짜 금리 인상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현재 원달러 환율이 상당하게 높은 수준이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30원 이상 급락시켰지만 여전하게 1,400원 이상이 뉴노멀이 된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서 수입 물가 가격 상승, 내수 물가 가격 상승이 되고 있고 경기 둔화 압력은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긴축을 하게 되면 떠받들었던 부동산이 붕괴되고요.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올인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는 말은 즉 서민 몰락을 의미합니다. 서민이 몰락하게 되면 민심이 좋아지지 않고 결국 정권 연장이 되지 않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섣불리 행동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정권과 무슨 상관이냐? 한국은행은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난 정권부터 보여온 행보를 보면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서민을 위하는 척했지만 그 누구보다 정치 편향적인 사람이었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역시 고환율에 배팅하면서 한국 경제를 팔아먹으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은 정권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요. 즉 현재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 국면이 지나왔고 지금 다른 건 다 몰라도 다른 건 다 무너져도 됩니다. 하지만 오직 서울 부동산만 부양하겠다. 이런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환율을 조금 더 면밀하게 보면 최근 서학개미의 해외 주식 투자 감소가 크게 줄어들면서 이게 환율 안정 신호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는 그 전에 환율이 상승했던 이유가 이창용 총재가 우리 국민들을 탓했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우리 국민들이 서학개미가 되어서 미국 주식을 많이 매수하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고 있다. 결국 미국 주식하는 국민들 탓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 발언 이후에 최근 서학개미 해외 주식 투자가 소폭 감소하니까 이창용 총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학개미 투자 감소는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 왜냐하면 환율은 개별 월간 수치가 아니라 자본 이동의 추세로 움직이기 때문에 몇 달간 해외 주식 투자가 줄었다고 해서 환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즉 환율의 글로벌 흐름은 단기 변동이 아니라 구조적 요인이라고 본인 입으로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요. 정말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식의 발언입니다. 몇 달 감소했다고 환율이 방향 전환이 아니고 환율이 움직이는 건 오로지 금리 차와 글로벌 달러 흐름과 외국인 자금의 구조적 이동이 환율 결정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환율 문제를 국민들의 해외 주식 투자 때문이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또다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환율이 올라갈 때는 국민들 서학개미 탓을 하고 환율이 내려가는 건 본인 탓, 해외 주식하는 국내 투자자가 해외 주식 투자를 줄였기 때문이 아니고 오로지 본인 탓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결같이 서민 위하는 척하지만 서민 등에 칼 꽂는 사람이 이창용 하는 총재입니다.
물가에 대해서는 또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창용 하는 총재는 현재 높은 환율 유지가 시간차를 두고 높은 물가로 전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비교적으로 안정된 물가를 보이는 듯 하지만 결국 환율이 높은 수준을 오래 유지하게 되면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다시 소비자 물가를 자극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이때까지 금리 올려야 될 때 올리지 않고 내리지 말아야 할 때 누구보다 빠르게 내리면서 한미 금리 역전폭을 상당 기간 역전되게 유지했었죠. 지금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하는 메시지는 확실합니다. 앞으로 물가 상승이 일어나면 나는 경고했고 결국 국민들의 과도하게 이상한 소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잠재적인 물가 상승 리스크가 고환율로 인해서 에너지 물가, 농축산수산물 물가, 생활 필수품 물가가 하락하는 듯 착시 현상을 보이지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즉 물가가 내려왔다고 해서 안심할 국면이 아니고 다시 자극받을 수 있는 잠재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근데 웃긴 게 본인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본인은 분명히 난 경고했다. 이 태도는 뭔가요? 남일 보듯이 하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한국은행 수장이라는 겁니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서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 이렇게 반성하고 바꿔가려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오로지 잘한 건 본인 탓, 못한 건 국민 탓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환율로 인해서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는 모든 요인이 해외 주식 투자하는 서학 개미들 때문이라고 얘기한 것처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시장을 바라볼 때 진짜 봐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정책을 바꿀 때가 아니라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시간을 벌 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스탠스를 취해야겠죠. 한국은행은 경기 하나만 보고 움직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환율과 물가를 무시할 수도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 될까 이것보다 이 불안한 균형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시장이 버틸 수 있을까, 이걸 바라봐야 하는 불안한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은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습니다. 사실상 현재 상황을 보면 금리를 올려야 되지만 부동산 가격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동결하고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시장을 떠받들고 있고요. 환율과 물가가 상승할 조짐을 보이니 금리 인하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환율과 물가에 따라서 정책이 발목을 잡힐지 아니면 새로운 정책이 나올지 변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한국 경제는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방향성이 어떻다 이렇게 섣불리 예측하는 것보다 리스크 관리, 방어적인 스탠스가 훨씬 중요합니다. 앞으로 금리와 환율, 물가의 연결고리 분석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아직 폭락할 때가 아니니 이 세 가지 요소를 연결해서 면밀하게 계속 트래킹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